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장이 많이 빠져서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공부를 더 함으로써 의심과 확신 사이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실 거면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계속 가지고 계실 분들은 종목에 대한 공부, 그리고 그 종목이 어떤 이슈가 남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의심과 신뢰 사이에 있는 자기 모습을 좀 더 이렇게 확신적으로, 신뢰 쪽으로 기울 수 있게끔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매도를 하실 분들은 매도를 하십시오. 매도를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자, 제목 보십시다. 제목 보시겠습니다.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치료제, 그것이 뭐다? 렌질루맙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렌질루맙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렘데시비르는 애초에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에요. 에볼라 치료제입니다. 에볼라 치료제. 애초에 비슷하지도 않은 약물이에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랑 애초에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애초부터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클로로킨 관련해서 텔콘이 이렇게 뜰 때도 저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게 다른 약물을 갖다가 쓰는 거는 애초에 효과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쩌다가 참으로 우연히 렘데시비르가 모든 이렇게 코로나 관련 임상에까지 전부 이렇게 기준 치료제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더 효과가 좋은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100% 렘데시비르는 이렇게 좌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한번 볼까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는 건 비슷해요. 근데 RNA 바이러스가 한두 종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애초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됐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치료제의 기준 치료제로 어떤 자격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은 항상 갖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줬죠. 렘데시비르가 지금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기준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각국에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전혀 없진 않을 겁니다. 일부 효과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바이러스 치료제고 백신 역할이 아니라 이렇게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혹은 증상을 없애주는, 혹은 더 강력하다면 그 바이러스 몸에 있는 항원을 아예 없애주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명확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라도 코로나 치료용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렘데시비르가 과연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군림해왔던 렘데시비르를 이겨낼 수 있는 차기 치료제가 뭐가 있느냐, 그런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뽑아 볼 겁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에서 쓸 기사는 마이크로캡 데일리라는 언론사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제목은 렌질루맙 The Rise of HGen 이고요. 내용을 한 번씩 볼게요. 제가 번역을 다 해왔습니다. 먼저 휴머니젠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사의 주요한 후보군인 렌질루맙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메이오 클리닉으로부터 사이토카인 폭풍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다. 5일 회복까지의 중앙값, 그리고 퇴원까지의 중앙값을 얘기한다. 미국과 그 외 국가에서 3상 임상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 관련 얘기예요. 브라질하고 멕시코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입니다.
4분기에 탑라인 최상위 데이터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내년 1월 7일인가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 4분기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3상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 왔기 때문에 결과 발표는 금방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립보건원 산하 NIAID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라는 기관에서 BET로 선정이 됩니다. Active 5 Big Effect Trial이라고 해서 코로나19 치료 가능 후보군을 이렇게 선정해서 임상시험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밑에 자세히 나옵니다. Active 5 BET는 미국 40개소에 등록을 해서 각 부문에 할당된 약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렌질루맙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40개소마다 이제 100명 환자, 그러니까 약 3, 4천 명 정도 되겠죠. 그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렌질루맙에다가 렘데시비르를 섞은 혼용치료제, 거기에다가 위약, 그냥 물에다가 렘데시비르를 섞은 혼용치료제, 이 두 가지를 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벤록과 벌라이언트에서 지원을 받아서 론자 그리고 서머피셔와 제조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그 다음 문단에는 이제 휴머니젠의 설명이 가볍게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벌링검에 소재가 되어 있고요. 임상 단계 바이오 의약품 회사, 그리고 코로나19 임상 및 단일 클론 항체의 면역 종양학 포트폴리오를 개발 중입니다. 독자적인 휴머니어드 항인간 과립구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인자 GM-CSF라고 하죠. 이 휴머니어드는 휴머니젠에서 개발한 어떤 플랫폼이에요. 개발 플랫폼.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GM-CS 면역 치료제인 렌질루맙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휴머니젠입니다. 휴머니어드 플랫폼이란 거는 휴머니젠에서 독점적으로 개발해서 특허까지 받은 플랫폼으로 기존 항체를 만성질환 치료 용도의 인간 항체로 변환시키는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이 휴머니어드 플랫폼 항체가 렌질루맙만 있는 게 아니고 휴머니젠에서 만들고 있는 게 이파보투주맙 그리고 H젠 005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가볍게 한번 어떤 약인지를 보시면 밑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렌질루맙은 이제 지금은 코로나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원래는 그 사이토카인 스톰 치료제입니다. 사이토카인 스톰 치료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해오고 있던 약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파보투주맙은 고형암 치료제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 H젠 005는 기타 호산성 질병에 대한 전임상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니어드 항체는 기존의 인간화 항체보다 인간 항체에 더 친화력이 높고 면역 원성은 낮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부적절한 면역 반응의 가능성이 낮다는 걸 의미를 한다고 하고요. 회사는 코로나19 그리고 CAR-T,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 그리고 GVHD 급성 이식변대 숙주질환 치료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할 때 GM-CSF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렌질루맙 관련 설명입니다. 일단 세 가지의 주요 적응증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한 환자의 중증 증상 치료,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표적으로 한 CAR-T 요법에서 CAR-T 투여에 앞선 선행 치료로서의 렌질루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위험 및 중간 위험 환자의 급성 GVHD에 대한 조기 치료 또는 예방을 적응증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심각한 부작용이 없이 여러 적응증, 호흡기 질환 및 백혈병 등의 125명의 환자에 투여된 다음에 안전성을 입증받았다고 합니다. CEO는 카메론 듀란트고요. 이분이 이제 20개 이상의 브랜드를 런칭을 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프릭스 갈리엔상 후보에 오른 세계 브랜드, 그리고 제약사 역사상 가장 빨리 팔린 블록버스터 6개 약물이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카메론 듀란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 저널에 따르면 렌질루맙 코로나19 사례 연구 발표가 있는데요. 침습성 기계 환기 및 사망 위험을 80% 정도를 감소를 해주고, 미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빅 이펙트 트라이얼 선정, 이거는 임상 2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을 또 별개로 진행하고 있고요. 중증 환자의 폐렴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휴머니젠 최고 과학 책임자인 데일 차펠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잠재적 약물 중 가장 강력한 데이터라 믿고 있으며 3상 연구에서 이제 검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빅 이펙트 트라이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상 개발 10월 13일 날 선정이 됐어요. 임상 개발 최종 단계의 약물 중 코로나19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선정을 하고요. 그 선정된 약물에 대해서 더 큰 임상 시험에 도전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렌질루맙은 미국 40개 사이트에 등록이 됐고, 코로나19 입원 환자 각 사이트별로 100명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비용은 관련 비용이 많이 들겠죠. 비용은 당연히 NIH가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해요. 영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Fully funded by NIH. 그리고 액티브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NIH의 공공 민간 파트너십 가속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치료 혁신 및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액티브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잠재적 프로그램 약 400개의 치료제를 평가하고요. 그 중에 가장 유망한 후보군 우선순위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임상시험 간소화 그리고 각종 규제를 조정해주고 파트너 간 자산을 활용하게끔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론자, 서모피셔 뭐 이런 회사들 연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코로나에 최대한 빨리 신속 대응하기 위해 도와주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비단 이제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팬데믹 관련 전염병이 발생을 좀 더 하겠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각 기관들을 연계해주고 규제도 조정해주고 또 임상시험도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액티브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관련 임상이 지금 3가지 진행 중입니다. 휴머니젠에서 코로나19의 환자 효능 및 환자에 대한 효능 및 안정성, 이거는 이제 중증이고 치명적인 코로나 폐렴 연구이고요. 이게 임상 3상이 진행 중이에요. 브라질, 멕시코에서도 하고 있는 게 이거고요. 조만간 결과가 나옵니다. 2020년 원래 예정 목표 종료일이 2020년 9월이었어요. 지금 이미 종료가 됐거나 혹은 종료 단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암 치료 환자에 대한 코로나 예방 및 치료 임상, 이것도 이제 임상 3상이고 환자 수가 2282명이에요. 이거는 내년 9월, 내년 12월 정도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빅 이펙트 트라이얼은 다기관 플랫폼 실험으로 입원 환자에 대한 코로나 치료를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임상 2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30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최종 종료는 2021년 7월 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항이 있어요. 조기에 이렇게 종료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만약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 기간 전에도 종료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저는 렌질루맙이 렘데시비르를 대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위험성이든 기대감이든 뭔가 둘 중 하나가 둘 다 있는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투자에 대한 믿음, 그거를 좀 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